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막막하기만 했던 우리 구독자님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모든 고민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남은 30년, 40년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현실적인 해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경제연구소입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돈 전략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투자를 아예 멈추고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돈을 쥐고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돈의 가치를 계속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1억과 지금의 1억이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나와 내 가족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고스럽게 일해서 모은 돈, 이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정답은 나이에 맞는,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에 있습니다. 20대, 30대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은행에만 넣어둘 수도 없는 우리 50대, 60대에게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별로 어떻게 자산 운용의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를 살펴보겠습니다. 5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자녀 결혼이나 창업 등으로 목돈이 나갈 일도 많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조건적인 안정성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20년,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을 불려나가는 성장성에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따라서 50대에는 리스크 자산과 안정 자산의 비중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리스크 자산이란 주식이나 펀드, 일부 부동산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안정 자산은 예금, 국채, 우량 회사채처럼 원금 손실 위험은 적지만 기대 수익률도 낮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60대는 어떨까요? 60대는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평생 모아온 자산을 생활비로 활용해야 하는 인출기에 접어듭니다. 따라서 60대의 자산관리제 1원칙은 자산을 불리는 것에서 자산을 지키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원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매달 연금처럼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산을 예금에만 묶어두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험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투자를 완전히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노후의 자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이후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 증식보다는 안정적인 소비와 자산 보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새로운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 예를 들어 유료비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서 더 이상 자산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령대별 기준에 맞춰 리스크 자산과 안정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은 100 나이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 나이가 55세라면 100에서 55를 뺀 45%를 리스크 자산에, 나머지 55%를 안정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65세라면 리스크 자산 비중을 35%로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자산 규모, 투자 성향,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고정 수입 유무에 따라 이 비중은 얼마든지 달라져야 합니다.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포트폴리오 예시를 구체적인 상품과 함께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밤에 잠 못 이룰 정도의 투자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3-4%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고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 안정자산 비중을 70%에서 80%까지 높게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은 안정자산에, 나머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은 리스크 자산에 배분한 것입니다. 안정자산 4억 원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단순히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은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도록 CMA나 파킹통장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둡니다. 또 다른 2억 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나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우량회사채에 투자하여 예금 이자 이상의 꾸준한 이자 수익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즉시연금보험이나 달러 예금처럼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거나 혹은 자산 가치를 보존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럼 리스크 자산 1억 원은 어떻게 굴릴까요? 이 돈마저도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한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미국 S&P 500 ETF나 전 세계 주식시장에 골고루 투자하는 ACWI ETF 같은 지수 추종 상품에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중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과 함께 매년 배당 수익까지 챙기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일부 자산으로는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50대, 60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적절한 자산 성장도 함께 추구하는 가장 표준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5에서 7% 수준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리스크 자산과 안정 자산의 비중을 50대 50 혹은 60대 40 정도로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총자산 5억 원이라면 2억 5천만 원은 리스크 자산에, 2억 5천만 원은 안정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안정 자산 2억 5천만 원의 구성은 보수형 포트폴리오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채뿐만 아니라 신흥국 채권이나 투자 등급 회사채 펀드 비중을 일부 높여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리츠, 라이츠, 펀드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츠는 소액으로 대형 빌딩이나 쇼핑몰 같은 우량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는 상품으로 우리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자산 2억 5천만 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보수형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S&P 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 ETF의 비중을 높게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은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5천만 원은 국내 우량 배당주 펀드에,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4차 산업혁명이나 헬스케어처럼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특정 섹터의 ETF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여러 국가, 여러 자산, 여러 산업에 골고루 나누어 담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별도의 고정 수입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자산 규모가 커서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전략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8% 이상으로 적극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합니다. 리스크 자산 비중을 60에서 70%까지 높이고 안정 자산 비중은 30에서 40%로 낮춥니다. 총자산 5억 원이라면
3억 5천만 원을 리스크 자산에, 1억 5천만 원을 안정 자산에 배분한 것입니다. 안정자산 1억 5천만 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과 채권 등으로 구성하여 리스크 자산의 손실을 방어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핵심은 리스크 자산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균형형 포트폴리오의 자산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성장주나 기술주 중심의 ETF 비중을 더욱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ETF에 1억 5천만 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에 1억 원,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개별 성장주나 해외 우량주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시장 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 설정했던 자산 비중이 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서 리스크 자산 비중이 70%까지 높아졌다면 초과된 10%만큼을 팔아서 안정자산으로 옮겨 담아 원래의 비중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리스크 자산 비중이 줄었다면 안정자산을 팔아 저렴해진 리스크 자산을 사서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험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자산 관리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제연구소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0대, 60대, 70대별 자산 운용 원칙과 3가지 포트폴리오 예시 어떠셨나요? 아마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다니던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그림이 한층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물론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예시가 모두에게 딱 맞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기준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설계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혹은 좋은 정보였습니다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고 실용적인 경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되신 기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 노후경제연구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